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백브리핑 김상원 기자와 함께 청년 도약 계좌 10년 후면 1억 원씩 준다는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대통령 당선자, 네, 당선자, 네, 당선자가 맞다고. 알겠습니다. 네, 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더 상위법에. 네, 당선자. 예, 근데 뭐 아무렇게나 부르지 뭐 일단. 청년 도약 계좌라는 공약에 있었던 겁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음. 딱 1억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청년 희망 적금이라고 하는 상품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38만 명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290만 명이 몰리면서 뭐 엄청난 흥행을 거뒀었는데 예. 그때도 사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의 금리다. 금리 10%. 그렇죠. 예. 아무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건데 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은 10년 동안 1억을 만들어주겠다. 사실 이게 훨씬 더 뭐 섹시하다고 할까요? 돈이 크네요, 훨씬. 훨씬 크죠. 네. 그래서 혜택만 놓고 보게 되면 훨씬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아직 공약 수준이 구체적이지는 않아서 예. 그래서 기사들의 되게 혼선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와봤는데 예. 이제 미리 결론부터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일단 아닐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예산은 별로 안 들어요. 예산은 들어가긴 할 텐데 기사들이 뭐 1년에 뭐 7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한테 1억씩 주는데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제가 조금 뭐 자세하게 설명을 설명 좀 드릴 해주세요. 텐데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청년들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청년 희망 적금보다 훨씬 더 그 대상이 좁아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일단 뭐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먼저 띄워드릴게요. 네, 청년 도약 계좌죠. 제가 편의상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왜요? 왜? 이게 이 전 정부의 색깔은 파란색, 그리고 뭐 당선자의 정부의 색깔은 아직 이 정도 안 빨간색. 끝났습니다.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현 정부의 색깔은 파란색,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기 네. 정부의 색깔은 뭐 빨간색으로 뭐 상징이 되니까. 그래서 월 적립액이 70만 원이 한도예요. 네. 물론 여기에는 본인 돈을 70만 원 내는 사람도 있고, 본인 돈을 60만 원 내고 정부의 저축 장려금을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의 돈을 30만 원을 내고 정부의 저축 장려금을 40만 원 내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받는 사람도 70만 원을 있는데, 채워주되 네, 맞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정부가 많이 주기도 하고 적게 주기도 한도는 하고. 70만 원이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의 그 장려금이 조금 달라져요. 예. 그래서 10년을 넣게 되면 월 복리 3.5%로 했을 때 원금 합계가 8,400만 원이고, 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 1,2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정부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1,669만 원. 네. 그래서 딱 10년 뒤에 1억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상품의 뭐 그 큰 얼개인데, 간단하네요. 한 달에 네. 70만 원씩 10년 부으면 1억 원 되는데, 맞습니다. 그 70만 원을 돈 있으면 부으세요가 아니라 정부가 좀 도와줄게 같이 부어보자는 건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희망 적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사들에서 뭐 소득 기준이 청년 희망 적금보다 훨씬 넓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그건 아니고, 사진을 다시 하나 조금 보여드리면, 사진 하나만 또 띄워주세요. 네, 이게 청년 도약 계좌가 얼마나 주는지를 소득 구간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놓은 표예요. 예.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단 고정적으로 20만 원을 얼마를 본인이 내더라도 고정적으로 20만 원을 정부가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은 총 3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30만 원에 비례해서 2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절반에 15만 원을 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만 원밖에 못 받겠죠.
그러니까 70이 안 채워줄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한 달에 20만 원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딱 3분의 1만큼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은 20이 되고 네. 본인이 20을 내고 맨 윗줄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럼 정부 비례는 3분의 1이니까 뭐 한 7만 원 조금 못 되게 받겠죠. 그러니까 20만 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2,400에서 3,600 구간에서는 본인이 50만 원을 최대 한도로 넣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내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가 네. 예. 그다음에 3,600에서 4,800 구간에서는 본인이 총 60만 원을 낼 수 있고 네. 그랬을 경우에 최대로 10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저 부분에서 본인이 30만 원만 내겠다고 하면 정부는 5만 원만 줍니까? 그렇죠. 저 비례에서. 네. 그렇게 해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게 70만 원인 거고. 예.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득이 4,800만 원을 초과한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 저축 장려금은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 다 내라. 네. 본인이 다 내되 여기 보시면 나비백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 네. 이게 나중에 뭐 세금 낼 때 연말정산에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때 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소득은 가입 대상을 가입 대상이냐 아니냐만 가리는 거였다고 하면 네. 거기는 무조건 2년에서 50만 원을 내게 되면 36만 원을 저축 장려금으로 무조건 받았었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게 소득별로 다르다. 네. 지난번에 발표했던 무슨 청년 희망적금. 청년 희망적금은 어땠었던 거죠? 그때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 기준이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네.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이면 네. 대상은 다 되고. 그렇죠. 총 50만 원을 내게 되면 40만 원이었나요? 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내게 되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 거랑 비교해 좀 네네. 해볼까요? 아, 그래서 여기 파란색.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 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나비백이 총 2년 동안 1,200만 원이에요. 예. 매월 50만 원씩만 내게 되면 음. 이 그 소득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 네.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인 이하면. 경우에는 예. 50만 원씩만 내게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저축 장려금을 2년 동안 36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득 기준과는 상관없이. 예. 그래서 이자 소득세 감면까지 더하면 최대 43만 9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었는데 1인당 43만 원 주는 정책인데 저건. 그렇죠. 근데 이때는 10%라고 하는 금리 때문에 네. 굉장히 은행들이 흥행이 좀 더 됐었고. 주고. 네. 예. 이번 거 빨강색 청년 도약 계좌는 은행들이 더 주는 건 없고 은행들이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전액 다 지원. 그 대신 정부가 꽤 많이 주네요. 굉장히 많이 주죠. 얼마나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뭐 최소 1,200. 1인당 1,200에서 10년이니까 120개월이잖아요. 최대 4,800만 원. 10년에 나눠서 네. 1년에 수백만 원 정도를 주는 거네요. 1년에 그렇죠. 그렇죠? 최소 120만 원에서 480만 원. 400, 4,800이 10년에 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빨강색 청년 계좌는? 이게 조금 진짜 가장 큰 차이인 건데 이게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똑같은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예. 그래서 아까 그 소득 기준별로 나눠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 소득 외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내가 소득 기준이 맞다고 하더라도 가구 소득 기준이라고 하는 게 넘어서게 되면 이 가구 소득 기준은 그 중위 소득의 100%인 건데 이게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지금 있는 상품이에요. 8월부터 새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라고 하는 일종의 근로장려 세제 같은 겁니다. 네. 이것도 비슷하죠.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대상이고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예. 청년인데 기준이 있어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가구의 청년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재산도 대도시인 경우에는 사는 곳이 대도시라고 하면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중소도시인 경우는 2억 원 이하여야 되고 농어촌인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 이하 이하여야 재산. 준다. 네. 이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만 본인이 10만 원을 내게 되면 매칭해서 30만 원. 이거는 3배를 매칭해 주는 거죠.
저것도 1년에 그럼 한 360만 원 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꽤 많이 3년을 주는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돈이 1,440만 원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 항상 저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게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의 가구 소득이 되기가 어렵냐, 내지는 재산 소득이 그냥 독립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고시원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또 계산을 네. 해온 건데요. 예. 이게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네, 이 중위소득이 194만 원입니다. 월, 예, 월 194만 원. 2인 가구는 326만 원, 3인 가구는 419만 원, 네. 4인 가구는 512만 원. 이 가구 전체 소득이 이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 기준에 맞아야만 이 도약 계좌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빨간색 계좌에 아, 도약 계좌는 아닌 거죠. 이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그 파란색 지금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에.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게 청년이니까 가구원 수가 1인이거나 2인일, 물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5인 6인이 되는데, 그렇죠. 뭐 저 정도 혜택 받으려면 부모님이 그런데 소득이 좀 있으셔서 내가 혜택이 안 된다 그러면 나와서 그냥 고시원에 넌 내지는 친구 집에 어디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여기 1인 가구 중위소득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거를 안 넘어야 된다. 맞습니다. 넘지 않아야 돼요. 연봉으로는 한 2,3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뭐 어떤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울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아서 인수위가 꾸려진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서 구체화가 될 것 같은데, 예. 아마도 이 중위소득 150% 도약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두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이유가, 네.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일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중위소득 50% 이하만 가능했어요. 네. 이게 차상위 계층이라고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올해 들어서 이걸 100% 기준으로 바꿔서 조금 많이 넓힌 건데, 예. 그래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 중위소득 150%에서 중위소득 150% 딱 이 사이예요. 예. 그렇게 정의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소득 기준이 되지 않을까. 100%보다는 아무래도 넓어질 테니까. 저 정도 되면 저거 못 맞추는 청년들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19세에서 34세인데 네, 뭐 연봉이 뭐 한 1억쯤 되지 않는 한 네, 중위소득 150% 이하면 네. 뭐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이 다 대상일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이거는 정확히 숫자를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기는 한데 100% 이하로 하는 이 내일 저축 계좌, 예.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냐면, 올해 예산이 289억 원밖에 안 해요. 예. 그래서 예상되는 신규 가입자가 14,000명 정도였습니다. 올해 올해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 했더니 10,000명 정도가 신청했더라. 신청할 거다라고 해서 딱 그만큼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이게 그 내일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내일 저축 계좌는 올해 8월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이게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인 건데, 저거 파란색 아니었어요 지금? 파란색 맞습니다. 요거 파란색인데 올해 8월부터 가능하다고요? 요게 올해 8월부터 가능해요. 지난해 8월부터 가능했던 거는 중위소득 50%. 예. 올해 바뀌었는데 그 희망적금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직전 연도에 그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알아야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8월부터 가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간 2,4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중위소득 100%로 봤을 때 올해 예산이 올해 책정한 예산이 289억 원이고 신규 가입자가 14,000명 정도일 거다라고 정부가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중위소득 150%로 하게 되면 더 이것보다는 많아지겠죠. 훨씬 많아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뭐랄까,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이런 그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기사에 20에서 34세 취업자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3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이 사람들한테 최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한 달에 얼마인가요?
6억 3천 아니 6,300억 예. 그래서 최소 7,560억 원의 예산이 1년에 든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좁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취업자라고 하는 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계산이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네. 줄어들 테고 또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의 뭐 150%뭐 그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이랑 재산 기준까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 뭐지 적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데 290만 명이 네.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기준이 신청 안 한 분들도 많기는 하죠. 신청 안 한 분들도 있긴 할 테죠. 예. 네. 뭐 있기는 할 텐데 저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뭐 기준이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150% 네, 한 달에 한 4,500만 원? 네, 그 소득이 넘지 않으며 재산이 뭐 많을 리가 뭐가 있어. 34세 이하에서. 가구 근데 가구라고 하는 게 항상 네. 저게 이제 맹점인 것이 그렇죠. 가구면 부모님 재산도 더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네. 부모님 재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독립하면 그냥 독립해버리면 그렇죠.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항상 저기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청년에게만 줍니다라고 하면 네. 그 청년이 연간 2천만 원도 못 벌 만큼 어려운 근로소득 청년인지 그런데 매월 일을 하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건 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풀타임으로 일을 안 한다는 뜻인데 청년이 물론 여러 사정상 못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냥 부모가 월세 대주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 한 후에 그냥 용돈 대주고 하면 자기는 근로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네.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되고 그렇죠. 100만 원만 벌어도 그렇죠. 되고 그런 분들이 대거 편입이 되고 대상에 그럴 테죠. 정말 어려워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네.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겠죠. 한 달에 200만 원만 좀 더 벌어도 대상이 아니면 네네. 한 250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이라면 사실 근로장려 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정책 수단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딱 차상위 계층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네. 대상이 꽤 많지 않을 것도 같다. 대상이 꽤 많지 않을 것도 같은데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기준이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한다는 건 아직은 없죠. 네. 아마 뭐 아직 그 언제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 사실 올해 그 대선 공약 중에는 사실 정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내용들은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어려운 청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청년 찾기가 맞습니다. 소득이 좀 낮은 청년은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있는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소득이 좀 높은 것 같으면 많이 높지 않고 뭐 한 3천만 원 안팎이라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나오는 소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일하고 알바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과연 소득이 넉넉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어서.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희망적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은행 가서 들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금융 상품인 건데 네. 뭐 아마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저축계좌나 그 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복지 상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특히나 그 내일저축계좌가 지금 8월에 든다고 하는 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가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복지라고 하는 거는 예. 기본소득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전달책이라고 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찾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상존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청년에 좀 이렇게 지원해주면 좋긴 좋은데 돈이 어떻게 이게 한번 붙기 시작하면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도 계속 부을 수 있게 해줄 건지는 모르죠. 근데 해주겠죠? 세부적인 기준이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있어서 나와서. 알겠습니다. 아마도 뭐 구간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저도 아이들이 19살 되면 얼른 가서 너 편의점 가서 한 달만 일해. 한 후에 소득을 맞춰놓고 네, 그렇죠. 가입시켜주고 네, 아니 작은 돈 아니니까
그리고 뭐 이 말씀은 조금 드려야 되는데 청년 희망 접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이거 들지 중복 가입이 안 된다라고 공약집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재정이 들어가는 그럼 이번 정부 때 좀 전에 이번 달인가요? 그쵸. 했던 분들은 저 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워딩만 해놔서 예.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구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맞는 사람들은 갈아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은 됩니다. 예. 청년에게도 지원금이 필요한데 저는 나이 들어보니까 어른 되고 나서는 계속 지원금이 필요해요. 청년만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라 뭐 항상 30대 되면 그렇죠. 30대라 어렵고 그렇죠. 40대 되면 40대라 필요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청년들 표는 좀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세대별 정책을 봐도 청년들 정책이 제일 조금 알짜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돈 많이 주는. 그렇죠. 구체적이고 알짜고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 그 도약 계좌뿐만 아니라 뭐 원가 주택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약에 또 하나 눈길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청약 제도를 바꿔서 네.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년들이 청약 가점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추첨대로 되게 많이 바꾼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60%예요. 네. 10채 중에 6채는 추첨해서 추첨으로? 하겠다. 가점 예. 없이. 그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는 30% 이걸 추천대로 하겠다. 뭐 대신에 85제곱미터 이상 같은 경우 조금 중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를 80%로 늘린다고는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청년들에게 조금 많이 혜택을 주는 그렇겠죠. 20평대가 그렇게 추첨이 많다는 거죠, 이제는. 맞습니다. 30% 정도?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60%, 예. 60제곱미터에서 그게 85제곱미터는 이제 30%. 네, 맞습니다. 부터 30평, 9평까지네요. 국민평형까지. 그렇죠. 네. 아이 많고 그동안 오래오래 부어온 분들은 또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혜택이. 그렇죠. 어차피 그래서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 똑같은 거고. 거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은 되게 또 배울 만한 게 있습니까? 청년들은 이거 좀 맞네. 몇 살까지죠? 34살? 34살까지 청년법에 34살까지 돼 있죠. 알겠습니다. 34살 되실 때까지 그럼 뭐 지금 들어놓으면 좋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는 아직은 봐야 되고 지금 존재하는 건 뭐예요? 지금 존재하는 건 뭐 희망적금, 그다음에 청년 아까 희망적금? 말씀드렸던 내일 저축계좌, 내일 저축계좌? 네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군인 같은 게 군 장병 같은 경우에도 뭐 꽤 좋은 저축 장려금이 많이 있는 적금이 또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은 꼭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 청년들 보니까 혜택 많더군요, 또. 저도 최근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 분양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이면 네.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웬만한 기업이면 중소기업이죠. 그래서 9988인데. 제 전 직장의 선배가 예. 그걸로 분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네. 무슨 뭐 그 해당 추천서 받아야 되죠? 해당 관할청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 특별 그런 분양 물량이 게 따로 있어요? 있으니까 모범 납세자 같은 거군요. 뭐 비슷한 거라고 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의 모른다고 얘기를 대부분이 하더라고요. 모범 납세자인데 네. 누구 손 들고 알아서 잘 하면서 찾은 상주는. 사람에게. 그런 게 있네요. 또 알겠습니다. 청년들 화이팅. 정책들을 모아봤어요. 백브리핑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